근데 이제 또 유치권까지 껴있고, 근데 이 물건은 23년도 12월 18일에 준공됐으니까 뭐 2년째밖에 되지 않아서 또 신축급인 물건을 굉장히 좀 싸게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도도 해야 되고 유치권도 또 깨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있었고, 유치권을 또 깨기 전에 또 대출도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대출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물건은 대출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현금을 하셨나요? 대출을 받았고요. 그것도 이제 건저당으로 받았습니다. 그 정도면 한 6억 정도의 매도 차익 한 건으로. 네. 그리고 매달 이자 빼고 650만 원.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매 물건 나온 게 아니고요, 예전에 한번 유치권 영상을 한번 찍은 게 있을 겁니다. 저희 수강생분께서 상가주택을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 상가주택에 유치권이 행사 중이었습니다. 코칭을 제가 해드리면서 정말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1안, 2안, 3안부터 해서 대출, 그 다음에 유치권 깨는 방법, 그리고 변호사를 써서 의견서를 쓰고 저희 사무장님도 대출도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했었던 물건입니다. 일단 이 물건 좀 설명드리면 감정가가 22억입니다. 사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조금 짜게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권에서 한 번 유찰이 됐고, 한 번 유찰된 금액이 15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떨어져서 10억까지 떨어졌었던 물건인데, 이 물건을 15억 7,47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순위는 15억 7천만 원 을 쓰셨어요. 약 470만 원 정도의 차이로 낙찰을 받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70만 원. 사실 빌라에서도 470만 원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감정가가 22억짜리 물건을 낙찰을 받는데 470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다. 정말 대박인 거죠. 그리고 더 대박인 거는 사용승일입니다. 사용승일. 이 물건의 사용승일은 23년도 12월입니다. 24년도 준공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26년도인데 그냥 아예 새 겁니다. 이 새 물건을 낙찰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물건의 대지 면적은 11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60평 정도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쭤보겠지만, 제가 잠깐 들었을 때 지금 상가까지 임대를 마쳤을 경우에 이자를 제외하고 매달 따박따박 관리비 다 빼고입니다. 660만 원 정도가 실제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도 저렴하게 받으셨고 근저당으로 대출도 굉장히 높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월세만 세팅해도 투자금이 거의 안 묶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물건인데요. 일단 자세한 거는 저희 수강생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내부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영하 13도까지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앞에 CCTV도 너무 잘 달려 있고요. 당연히 지금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4층입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404호로 있는 걸 봤을 때 4층에 4개 호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임대는 전부 다 맞춰졌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 세대 1개 호실이 계약이 끝났는데 내일 입주하시거든요. 그래서 내일 입주하시기 전에 오늘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부터가 당연히 차이가 좀 있겠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입구부터가 장난 아닌데요. 내부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일단 여기가 지금 거실입니다. 지금 소파랑 TV 다이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내일 입주를 하시는데 지금 조금씩 옮겨 놓으시는 거를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주인 세대에 있습니다. 천장에 보면 이게 실크보다 좀 비싼 도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도배로 지금 다 마감이 되어 있고 간접등도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부엌인데 이 색감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요즘 좀 트렌디하게 초록색으로 하셨는데 이걸 약간 좀 무광 재질로 이렇게 지금 싱크대를 놓으셨고, 여기에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과 이제 식탁 등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이제 인덕션이죠. 인덕션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안쪽에 공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세탁실입니다.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탁기를 공간 놓을 수 있고,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제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건조대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네요. 이쪽에 보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이렇게 테라스까지 있습니다. 와, 테라스도 왜 이렇게 넓어요? 왜 이렇게 넓어요, 테라스가? 테라스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공간만 해도 여기서 뭐 바람을 잠깐 쐰다든지 바깥 풍경을 좀 본다든지 해도 충분히 좀 넓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쪽에 보면 공간이 또 있어요. 뭐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있어요. 이렇게 커요. 테라스가 이렇게 지금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좀 많은 활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 사시는 것보다 이렇게 좀 테라스가 좀 넓게 있는 다가구 주택 주인 세대가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안방 들어가는 곳인데,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확실히 이게 한 23년도 12월 준공이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일도 색감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트렌디하죠.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해바라기까지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까지 다 마친 상태라서 좀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침대나 이런 옷장 같은 것들은 조금씩 큰 것들을 좀 미리 좀 옮겨 놓으신 것 같고요. 일단 도배 같은 경우도 베이지틱 하면서도 약간 그레이 색깔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좀 트렌디하게 좀 잘 되어 있고, 제가 색깔을 보니까 지금 저는 조금 진한 그레이 색깔인데 이 색깔로 앞으로 도배를 좀 해달라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여기 좀 바로 달려 있고 창도 굉장히 좀 큽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화장대를 이제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안쪽에 화장실까지 존재합니다. 보통 안방 같은 경우에는 거실보다 화장실이 좀 작은데 여기는 거실 화장실이랑 안방 화장실이랑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주인 세대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면서 좀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뭐야, 지금 거실, 부엌, 테라스, 그리고 나서 안방 보여주고 화장실 2개 보여주고 끝났잖아요. 사실 주인 세대라고 하면 방이 더 있어야겠죠. 근데 1.5룸, 투룸이라고 하기에는 집이 너무 커요. 근데 여기 또 히든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온 입구인데 이쪽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또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 밑에는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요. 여기마저도 천장도 좋은 도배로 지금 다 해놨네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돼 있구나. 오, 뭐야. 너무 재밌어요, 공간이. 여기가 이제 누다락입니다. 누다락이기 때문에 천장이 좀 높은 곳도 있지만 좀 비스듬하게 된 곳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원래는 이제 거실 공간인데요, 다락에. 그래서 여기 침대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저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아이가 3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방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놓은 것 같고, 원래는 여기가 이제 또 2층의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간 자체가 굉장히 커요. 어떻게 보면 좀 누다락이다 보니까 천장이 되게 낮거든요. 근데 여기는 누다락 치고는 방 쪽 라인은 충분히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제가 키가 뭐 한 80 정도 된다고 치면은 2m가 일단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은 괜찮고요. 다만 누다락이다 보니까 복도 쪽은 좀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할 수 있는 방 공간에는 천장 높이가 너무 낮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다락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다죠. 비스듬하게 돼 있죠. 근데 여기가 방이면 이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복도기도 하고 왼쪽에 붙어서 이렇게 가면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좀 구성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제 방을 하나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제 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와, 이거 뭐야? 방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이제 사실 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기가 이제 뭐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공간을 어떻게 보면 죽이는 것보다도 이렇게 쳐서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저쪽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공간이 아마 화장실이죠. 화장실. 2층에서 또 1층까지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 때문에. 화장실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집에는 화장실이 3개인 겁니다. 안방, 거실, 누다락에도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방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방도 인기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밖에 제가 또 좋아하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와, 뭐야. 더 큰데요? 이야. 야, 이건 뭐야? 여기 방에서만 쓸 수 있는 단독 테라스가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밑에 있던 테라스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한 1.5배가 더 넓고 길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독으로 또 이렇게 활용을 또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주인 세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저희 수강생분을 모시고 이 물건을 어떻게 조사하셨고 왜 입찰을 하셨는지, 입찰하시고 나서 대출이나 월세는 얼마 받고 계시는지, 명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건물주이신 성공미소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0대 후반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미리 그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 놓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건물주님 만나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대지가 116평 정도 되고 건물 평수가 약 한 160평 정도 됩니다. 2023년 12월 거의 한 2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아주 신축 건물이죠. 위치상으로 보면 여기가 상당히 대전의 그 중심지고 탐방역하고 한 10분 거리. 그래서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 지역을 많이 봤었는데 아주 좋은 입지라고 보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물건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제가 하나하나씩 좀 질문을 좀 들어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하셨던 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우리 나이로 58인가 9인가? 좀 헷갈리시지만 네. 50대 후반이십니다. 그럼 지금 직장도 다니시고 네. 계시고 일도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네. 중견기업에서 또 월급도 많이 받으시고 노후 준비 다 되신 거 아니신가요? 은퇴했을 때 월천을 만들어 놓자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아, 월에 이제 1,000만 원씩 현금 네, 들어오는. 그래서 아, 네. 요걸로 해서 한
거의 한 70%는 맞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회사를 은퇴를 하시면 네. 앞으로 이제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다가구 주택에 좀 관심이 생기셨던 네,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다가구 주택 말고도 많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다가구 주택을 선택하시게 되신 거예요? 사실 뭐 경매 낙찰은 많이 받아 1년에 한 건, 두 건 이 정도죠.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 그러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필요하다. 다가구부터 세팅해놓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뭐 월세 상품에 비해서 다가구가 훨씬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까? 제 투입 비용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다가구 주택이 현금 흐름에도 좋지만 또 투자금이 들어갔다가 또 회수하는 부분들도 네. 있으니까 그 이후에 또 투자라든지 안정적인 월세 현금 흐름을 또 만들 수 있어서 또 이제 다가구를 또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경매를 또 하셨다고 했는데 이 물건 받기 전에 몇 건 정도 낙찰 받으셨어요? 주택으로 한 3건 정도? 3건? 그럼 주택이면 아파트인가요? 아파트, 뭐 빌라. 그러면 이제 걔는 다 단기 투자인가요? 네, 당연히. 단기 투자로 해서 다 매도를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뭐 수익은 괜찮으셨나요? 수익은 뭐 많게는 한 5천, 오, 괜찮네요. 적게는 1,000. 그래도 수익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단타 투자를 저도 해봤고 단타 투자를 하고 결국 이제 다가구 투자를 한 이유도 이거를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하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을 계속 한다고 해서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수익이 나면 좋은데 사실 이 빌라를 저도 단타를 해봤지만 단타하기 전까지 되게 불안해요. 이거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함 항상 생기고 나중에 매도할 때는 후련하지만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도 생기고 매번 입찰하고 법원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서 아마 이제 다가구 주택의 또 매력에 또 빠지셔서 다가구 주택을 또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알아보시다가 유튜브에 제가 우연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고 좀 처음엔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사실 그 전에 이제 아까 다가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몇 번을 도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혼자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금액에 대한 확신도 안 쓰고 입찰 금액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앞으로 대출이나 그 다음에 뭐 임대 세팅이나 임대가 제대로 될 건지 그쵸. 이런 것들이 확신이 안 서다 보니까 실제 맞는 그런 입찰 금액을 쓰지를 못해서 매번 폐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건물주를 만나서 그런 부분 이제 교육받으면서 깔끔하게 해결이 됐죠.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저랑 상담 정말 많이 했죠. 맞습니다. 정말 많이 했죠. 제가 지금까지 코칭 해드린 분들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길게 오랫동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전날 상담 다 했어. 어느 정도 입찰가 쓰는 것까지 상담을 하고 제가 또 신경이 쓰여가지고 입찰 당일날 아침에 또 전화 드려가지고 또 입찰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했었었죠. 주인이 결국 있는지 그때 계속 폐차를 좀 했어요. 2등, 3등, 그쵸. 1등 했는데 LH에 뺏겨. 지금 그러면은 이 물건을 낙찰 받기 전까지는 다가구 주택만 네. 입찰 몇 번 하셨나요? 거의 뭐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교육을 제가 3월 달부터 3월 15일부터인가 해서 8월 6일인가 받았으니까. 그러면 교육 끝나고 3개월이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입찰하신 것도 네, 그전에 있지만 계속- 뭐 완벽하게 교육이 또 끝나고 나서는 3개월 정도 만에 어쨌든 낙찰을 받았고 그 사이에 한 10번 정도 입찰해서 이 물건을 또 낙찰을 받게 되셨죠. 맞습니다. 2등도 하고 3등도 하시고 낙찰됐다가 뺏기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을 10번째 만에 이제 낙찰을 받으셨는데 네. 꼭 이 물건을 또 입찰해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대부분이 대전거 위주로 했고요. 제가 탐방동에 있는 거를 다가 앞전에 2등으로 폐차를 해가지고 상당히 낙담을 하고 있는데 고물주님께서 요거 소개를 하셔가지고 뭐 도전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어떤 게 좀 특수했나요? 1층 상가에 유치권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고는 안 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인가 유찰이 됐던 네, 그런 물건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유치권 신고는 돼 있지 않아도 유치권 행사를 한다라는 이제 현수막도 걸려 있었고 네. 그리고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점유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유치권이 행사를 해서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공사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리고 금액대가 또 큰데 또 대출을 또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값까지 떨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찰을 고려를 했을 때는 한 번만 유찰됐을 때 원래 저랑 상담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유치권에 대한 대출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지고 은행이랑 이제 조율을 한 다음에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정가가 얼마 정도 했었죠? 지금 22억 1,600인가요? 그렇죠. 그럼 감정가 대비 몇 프로에 받으신 거예요? 15억 7,400이니까 71%에. 감정가 대비 71%. 사실 뭐 대전에서 나올 수 없는 낙찰가율이죠. 네. 근데 이제 또 유치권까지 껴있고. 근데 이 물건은 23년도 12월 18일에 준공됐으니까 뭐 2년째밖에 되지 않아서 또 신축급인 물건을 굉장히 좀 싸게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도도 해야 되고 유치권도 또 깨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있었고 유치권을 또 깨기 전에 또 대출도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대출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물건은 대출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현금을 하셨나요? 대출을 받았고요. 그것도 이제 건저당으로 받았습니다.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건저당으로 80% 해서 12억 5천에 그러면 초기에 들어간 돈이 취득세 포함해 어느 정도 들어가신 거예요? 총 한 3억 9천 정도 초기에? 네, 들어갔고요. 보증금 회수하고 나서 한 1억 5천 정도. 전세를 하나도 안 났습니다.
다 전세를 하나도 안 놓고 월세만 해서 네. 지금 1억 5천이 묶였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물건 유치권이 있었잖아요. 네. 이 대출을 어떻게 푸셨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출 상담사님들하고 서너 군데 다 확답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 받고 첫 번째 그 상담사님하고 자서까지 썼다가 은행에서 유치권자하고 통화를 하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놀랐습니다. 네, 엄청 놀랬고 제가 그때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랑도 통화를 하고 그 다음날 고물주님하고 한 오전 내도록 통화를 오전 내도록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상담사님 분하고 또 해서 대출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저희 사무장님이랑 또 연계가 돼 있어서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에 대한 의견서가 네, 같이 들어갔었죠. 이제 그럼 의견서가 왜 들어갔나요? 그 유치권 뭐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의견서 첨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성립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다 해결하는 그런 네, 조건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유치권을 강제 집행을 하면서 전부 다 해결을 했죠. 네. 유치권을 또 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는 없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가구 주택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 경매를 잘 못해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을 대출 받고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받는 것도 어렵지만 제일 문제는 입찰하기 전에 이 물건이 대출이 나오느냐. 그럼 얼마가 나오냐? 그럼 내 자금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건 내 앞에서 다 막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유치권까지 껴있다?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혼자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하는 건데 또 저랑 또 상의도 많이 해서 심지어는 자서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또 그것도 안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변호사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의견서까지 은행에 제출해가지고 대출까지 마무리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대출을 받으셨으면 금리가 요즘 어떻게 나오셨나요? 받을 때 4.2%. 금리도 굉장히 괜찮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 달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430만 원인가? 와, 그러면은 430만 원을 매달 이자를 내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뭐 월세 받는 거 대비하면 그렇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 항상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대출 10억, 대출 12억 언제 다 갚아? 어휴, 그 이자 430만 원, 500만 원 언제 내? 난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월세 받아서 대출 이자 빼고 나도 순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그보다 더 많아요. 더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사실 부담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400만 원, 500만 원 이자를 계속 낸다 그러면 당연히 부담스럽지만 그 이상의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 몇 가구인가요? 여기가 총 18가구하고 1층 상가. 그럼 19개월씩이네요? 그러면 이제 수익적으로 봤었을 때 1.5는 또 인기가 또 많잖아요. 이쪽 네. 동네가. 그럼 1.5는 월세 얼마 정도에 맞추셨어요? 기본을 1060으로 그럼 원룸은 어느 정도 놓으셨어요? 원룸이 여기 545로. 제가 처음에 실수한 게 예. 실제 들어가 보질 않았어요. 원룸 안 보셨다고요? 네, 근데 놓고 딱 봤더니 원룸이 아니라 1.3룸 정도 되더라고요. 50 정도로도 맞출 수 있었던 네, 거를 50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놨더니 그냥 바로 왜 그러셨습니까? 어쨌든 뭐 건물 출신이니까 뭐 이러면서 또 경험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주인 세대는 월세 얼마 놓으셨어요? 3천에 120원 났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 달에 총 들어오는 월세가 어느 정도신가요? 1,000 지금 50인가? 그러면은 1층 상가를 뭐 한 3, 40만 원 정도에 맞춘다면 한 달에 월세는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1,080. 그러면은 지금 이자를 빼고는 얼마나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한 600 정도. 그럼 이제 1층 상가랑 여기 이제 다 들어오니까 그 정도 그럼 이자 빼면 한 650 정도 네. 남는 거죠. 원금 상환 들어가면 네. 한 300 정도 남으시는 건가요? 원금은 상환이 안 돼. 거치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다가구는 또 안 그렇더라고요. 성공 미소님이 약간 성공 미소를 지금 방금 띄우셨는데 얼굴 안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원금 상환도 들어가지 않고 관리비도 다 별도고 실제로 이자를 제외하고 매달 남는 금액이 세팅이 다 되면 650인 거고 지금 1층 상가를 빼고는 전부 다 세팅이 다 된 상태인 거네요. 그러면은 거의 연봉 1억이네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런 셈이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도 다니시고. 네.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전세를 맞추셨나요? 전부 월세로 세팅을 했고요. 원래는 이거를 전세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좀 당한 거죠. 그쵸, 배당금 하나도 없이 이제 나가면서 저한테 LH에서 전세 사기 그 지원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낼 수 있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LH에 이거 신청을 했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임차인하고 명도하는데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 임차인은 이제 저를 탓하더라고. 재부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세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거주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그러면서 안 하겠다. 법적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인도명령 신청을 했어요. 도달까지 이제 하고 나서 문자를 보냈죠. 한 달 내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 안 주면 강제 집행하겠다. 뭐 그랬더니 한 일주일 안 가놓고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게 LH를 거주하고 하시는 상황이면 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심사를 해봐야 되고 네. 그 해당 구마다 법무사들이 있어요. 올해도 이제 해당 법무사분이 이제 또 바뀌었는데 그분들이 그 방법을 잘 안 알려줘요. 사실 뭐 성공비서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괜히 그냥 좀 핑계를 좀 대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절차대로 좀 진행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별다른 그때는 액션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점유자분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오지 송달되지 이 세부 내역들을 보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빨리 나가야겠다 라든지 이사 갈 곳을 찾아야겠다. 실제로는 낙찰자한테 연락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로 나가겠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래도 좀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상가 포함해서 19교실인데 이사 비용은 얼마나 주셨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죠. 영원히. 진짜예요? 그럼 실제로 명도를 하는데 딱 10,000원이라는 거잖아요? 잔금 치르고부터 월세를 받았어요. 나가기 전까지. 결국에는 명도비를 받으신 거네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강의 때 제 명도 네,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명도 비용을 다 안 들였고 오히려 비용을 받고 명도를 했는데 사실 그런 사례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데 저는 제 경험이라서 제가 강의 때 알려드리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인터뷰 할 때마다 수강생분들이 명도비가 안 들어요. 근데 오히려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명도비를 받고 명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 또 성공미소님도 마찬가지로 명도 비용을 안 들고 비용까지 또 받고 명도를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도할 때 저항이 좀 심하지 않나요? 이사기 달라, 뭐 아니면 그런 사람이 법대로 해라, 뭐 이런. 없더라고요. 없어요? 왜 없을까? 자, 분명히 있을 텐데 희한하게 저희 수강생분들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배우시지 않았나? 저희 수강생분들이 잘 배우셔서 배운 대로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좀 저항이 있으신 분들도 좀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많이 좀 하시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뭐 명도하는데도 특별함도 없었고, 유치권을 깨는 건 이제 별개니까요.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부분들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지금 현재 월세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오시고 이자를 제외하면은 매달 650만 원 정도가 나오신다고 했는데, 앞에서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초기 투자금이 3억 9천 정도가 들어갔어요. 네. 그럼 보증금을 월세만 놓으셨을 때 총 보증금을 얼마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2억 4천 정도. 2억 4천. 네. 그럼 2억 4천에 전세나 반전세가 없는 거죠? 반전세로 한 네. 2개 정도. 반전세는 얼마예요? 5천에 30. 원룸이 2,800에 네. 30. 반전세 한 2개 정도 맞추시고 보증금 2억 4천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취득세까지 들어갔다가 회수해서 얼마 정도 묶인 거예요? 지금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 그러면 1억 5천. 그럼 제가 수익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이 무려 52%네요. 야, 대박이네요. 제가 지금 봐도 굉장히 수익률이 지금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수익률도 너무 좋지만 이 물건 시세 어느 정도 보십니까? 뭐 그냥 보수적으로 22억 정도로. 그러면 10억 7천이니까 뭐 취득세라고 해서 뭐 16억 잡고 보수적으로 22억 잡아도 6억 정도. 네. 매도 차익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22억은 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2억인데 그 정도면 한 6억 정도의 매도 차익 한 건으로. 네. 그리고 매달 이자 빼고 650만 원. 실제로 들어간 돈은 취득세 포함해서 1억 5천. 축하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물건을 성공미소님이랑도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성공미소님이랑 정말 상담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성공미소님 오늘 이제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성공미소님이랑 전화를 얼마나 했었지 한번 봤거든요. 얼마나 한지 아세요? 그래서 한 10대 분 하지 않았어요? 전화 통화는 한 20번 정도 했는데, 시간이 중요한데 네. 시간이 6시간 40분을 했더라고요. 총력. 네. 전화를. 참고로 이거는 낙찰 받고 나서 이제 명도나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뭐 별다른 연락이 없으셨는데, 입찰 전까지가 한 6시간 40분 정도를 나눠서 통화를 해서 보통 통화할 때마다 그래도 30분 정도는 이제 통화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기대가 됐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성공미소님이 제발 좀 낙찰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솔직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냥 낙찰을 높게 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물건을 정말 하나하나씩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정말 잘 받고 이런 성과가 나와서 제가 더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세를 계속 어쨌든 받고 계시잖아요. 월세 그전에 혹시 받으신 경험 있으세요? 있긴 있죠. 있으세요? 월세 원래 얼마나 받으셨어요? 뭐 해봐야 50만 원, 100만 원. 그게 뭐 이자 나가면 남는 게 없고. 남는 게 없고. 그러면 지금 그때는 50만 100만 원 받으셔서 이제 뭐 이자 내면 뭐 남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남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두 개에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뭐 18개, 19개에서 들어오면 한 달에 한 19일, 18일 정도는 월세가 들어오는 건데, 네. 월세 딱 들어오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근데 이제 또 회사 일을 또 하시지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이 건물에서 월세가 들어오니까 그게 더 좋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월세가 이제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월세의 맛이 한번 또 빠지면 이거를 30일 내내 월세 들어오게끔 만들고 싶다, 이런 또 욕심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만들고 싶다, 이런 욕심이 또 생기게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투자금도 회수를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좀 다음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투자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월천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순수익으로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이게 이제 주택수가 다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해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이고, 또 하나는 지금 농지연금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농업인 경력을 쌓은 지 한 3년 정도 됐고, 농지를 추가한다고 지금 받아놨습니다. 한 2년 정도 있으면 제 이제 나이 60 되면 이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될 것 같은데, 그거 하고 농지연금을 하면 2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농지를 할 건지 아니면 다구를 하나 더 할 건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같이 하면 되죠. 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어차피 매매 사업자나 지금 법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은퇴하면 여유 가지고 뭐 여행도 좀 하면서
업으로 이걸 업으로 해서 사무실 따로 내서 야, 더블 갑니다. 저랑 동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정말 철저합니다. 지금 일단은 이자 빼고 650 일단 세팅해 놓으셨고 나중에 은퇴하실 계획으로 어쨌든 농지연금까지 미리 좀 세팅을 할 준비를 또 하셔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까지 매달 나오게끔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다가구를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거 만약 하나 더 받는다면 거의 1,500 정도가 되겠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1,500만 원 정도에 매달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제가 딱 이상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노시는 게 아니라 여행 다니면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또 단타까지 한다. 지금 말씀하신 계획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 꿈이 아니거든요. 아 이거 말도 안 돼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또 하시고 직접 현장에 또 뛰어다니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익히시고 준비해 나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여쭤보면 두 번째 걸 받을 계획입니다. 뭐 그냥 매매 사업자 활용해서 단타하려고 합니다. 일단 월세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계획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셔서 앞으로의 성공미소님의 닉네임이 바뀌지 않고 닉네임대로 아마 가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공미소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다가구 코칭반 2기셨잖아요. 네. 이 코칭반에 대한 수업을 또 들으시면서 코칭도 직접 받아보시고 뭐 낙찰도 받으시고 뭐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제가 좀 드렸는데 이 코칭반에 대한 좀 후기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정말 고물주님 코칭 교육을 받은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경매 다른 데서 수강을 해봤어요. 다른 데도 네, 근데 이제 일반 뭐 빌라나 이런 거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이 덩치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입찰을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물주님이 교육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모든 사항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교육받으면서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르는 부분 또 의심을 가졌던 부분들을 뭐 확신으로 가지게 만들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코칭을 해주다 보면 또 다른 그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좋은 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던 분들도 고물주님이나 코칭을 같이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코칭도 좋지만 또 하나는 결국엔 자신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노력 가지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성훈소님이 지금 이렇게 건물주가 단기간에 또 되셨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또 내셨는데 그 성과에서는 사실 실행입니다. 결국에는 배워놓고 내가 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현장 임장 가지 않으면 입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훈미소님이 지금 50대 후반이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핑계 대지 않으셨어요. 그냥 임장 가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임장 가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조사해야 되는 그런 메일을 주셔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메일도 정말 깔끔하게 매번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또 매번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폐차할 때 아쉬운 점도 굉장히 좀 있었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의 이 단기간에 건물주가 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특별한 것보다는 유명한 사람의 말 한마디를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그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건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그 명언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게 첫걸음이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자기 습관으로 만들고 실천을 하게 되면 이런 좋은 결과와 내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또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하고 제 또 모토이기도 한데 오늘 성훈소님이 수원에서 또 대전까지 촬영을 위해서 또 오셨는데 오후에 진주를 또 내려가시잖아요. 귀한 시간에 시간도 내주시고 오늘 저를 좀 초대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